오늘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 조지아 가는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키 호텔에서 출발하여 아제르바이잔을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남은 돈을 다 쓰기 위해 재래시장으로 갔어요. 재래시장의 야채들은 아주 싱싱해 보였어요. 닭장에서 병아리를 직접 팔더라고요. 자연산 딸기가 아주 맛있게 보여요. 절임류를 병에 많이 담아서 팔더라고요. 버터를 큰 덩어리로 먹음직스럽게 잘라놓고 팔아요. 견과류가 아주 좋아 저는 아제르바이잔 돈을 견과류 사는데 다 썼어요. 고기가 냉장실에 있지 않고 밖에 걸어두고 팔더라고요. 이것은 뽕잎인데 고기 먹을 때 싸먹는데요. 어느 곳이나 볶음 파는 곳은 있더라고요. 국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제르바이잔 발라칸으로 이동하는 중에 양떼를 만났어요. 이 양떼들은 더워서 높은 산으로 이동 중이래요. 겨울에 다시 내려오고요. 소떼도 만났어요.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국경선에 도착했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아르메니아를 가려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꼭 조지아를 거쳐서 가야 해요. 지도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아제르바이잔 이슬람교, 아르메니아 정교회로 기독교, 조지아 정교회, 밑에 이란은 이슬람교, 튀르키예도 이슬람교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잦은 영토 분쟁으로 여러 번 전면전을 치렀어요. 영토 분쟁의 원인은 두 나라 다 구소련에 합병되었다가 소련이 붕괴되며 독립하였을 때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이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그곳에 아르메니아인들을 많이 이주시켜 12만 명이 살아 시료 지배는 아르메니아가 했대요. 1992년부터 94년 두 나라가 전면전을 치를 때 터키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느라 도와주지를 못해 아제르바이잔이 졌어요. 빨간색 칠한 부분이 그때 전쟁에서 빼앗긴 영토입니다. 2020년 전면전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아서 이겼어요. 튀르키예와는 형제의 나라라고 아주 친합니다. 휴전 협상 조건으로 초록색 칠한 부분은 기존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으로 아르메니아가 보유하고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데 합의했어요. 빨간색은 94년 전쟁 때 아르메니아에게 뺏겼던 땅을 다시 찾고 파란색 칠한 부분은 새롭게 아제르바이잔이 뺏은 지역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번 전쟁에서 얻은 큰 수확은 흰색 부분의 노란색 테두리 땅이 나우츠반으로 아르메니아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고립되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란색 땅과 연결된 통로를 보장받아 터키까지 육로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이긴 이유는 석유가 나와 중요성이 강해진 것이죠. BTC 석유 파이프라인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 터키 제이안까지 연결되는 1768km 길이의 원유 파이프라인입니다. 이스라엘도 원유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무기를 많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육로, 하늘길 모두 막고 통행이 안 됩니다. 버스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요. 이 좁은 길도 아직 아제르바이잔 땅이에요. 이 좁은 오르막을 300m 정도 캐리어 끌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계단식 울퉁불퉁한 길이어서 걷기가 매우 힘듭니다. 조지아는 무비자 입국이에요. 아제르바이잔 국기입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의 국경을 이루는 다리를 건너는데 이 다리는 알라자니 강의 지류인 마치미 즈갈리강 위에 놓여 있어요. 다리를 건너면 라고데키 국경 검문소가 있고 이곳에서 다시 조지아 입국 심사를 받아요. 조지아 라고데키 국경을 통과하여 1시간 30분 달려서 카에티라는 곳으로 왔어요. 이곳은 점심 식사를 한 곳인데 5,000년 전 와인의 발생지인 카에티 와이너리입니다. 이곳은 와인 항아리를 땅에 묻었어요. 카에티는 조지아 와인을 상징합니다. 전체 조지아 와인 생산량의 60% 이상이 생산되는 최대 와인 산지이며 조지아 와인의 맛과 양조 방식의 전통을 지켜온 곳으로 8,000년 전부터 와인을 생산했대요. 카에티 와인 산지는 코카서스 산맥에서 발원한 알라자니라 강을 끼고 형성되어 있어 영양분과 수분이 풍부하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포도를 수확할 수 있어요. 여기에 흑해의 따스한 바람과 시리아 고온의 햇빛이 더해져 조지아 와인만의 특별한 맛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점심을 먹으며 와인을 시음했어요. 빵은 충분히 나오고 양송이 버섯 구이, 샐러드가 충분히 나오고 돼지고기 찜입니다. 이 만두는 흰 칼리라는 조지아 왕만두인데 두꺼운 꼭지 부분을 손으로 잡고 만두 속에 있는 국물을 먼저 마신 후 손으로 먹는데요. 카에티에서 출발하여 40분 걸려 시그나리로 가고 있어요. 시그나기는 와인 생산지로 유명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와이너리와 포도밭이 있습니다. 달리는 내내 포도밭이 이어지고 있어요. 시그나기는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 사진 찍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시그나기 도시가 사랑의 도시인 이유는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하트 모양이고 24시간 문을 여는 웨딩홀이 있어서 언제나 가도 주례가 나와 결혼을 할 수 있고 백만송이 장미의 노래 주인공인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 때문이에요. 시그나기에 도착했어요. 이 건물은 24시간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웨딩홀이에요. 러시아 노래인 백만송이 장미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심수봉이 불러 유행을 시켰는데 그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그나기에서 태어난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는 8살 때 고아가 되어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했어요. 어느 날 유랑극단에서 춤을 추는 마르가리타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대요. 그 여자에게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집도 팔고 자신의 그림을 팔아서 백만송이 장미와 온갖 꽃을 사서 9개의 수레에 실어 마르가리타가 묵고 있는 호텔 안쪽에 가져다 놓았대요. 멀리 보이는 건물은 음악당인데 이곳에서 마르가리타가 춤을 추고 공연을 했으며 화가는 이곳에서 말가리타를 보고 첫눈에 반했대요. 이것은 시청 건물이에요. 둘이 직접 만났는지는 미스테리이지만 여자는 기차를 타고 순회 공연을 떠났어요. 화가는 매일 술만 먹고 마르가리타 얼굴만 그리다가 가난과 질병 속에서 56세의 나이에 죽어요. 이 이야기는 화가가 죽은 후에 알려져 라트비아 작곡가의 곡에 러시아의 시인이 시를 붙이고 러시아의 국민가수 알라 푸가초바가 1980년대 백만송이 장미 노래를 불렀어요. 러시아 노래 가사와 우리나라 심수봉이 부른 가사가 달라요. 러시아 가사는 화가에 관한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우리나라 가사는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어난다는 좀 더 훌륭하고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이 추모벽화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참전용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제 지구상에서 전쟁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동상은 19세기 조지아의 철학자이며 역사학자, 문학가인 솔로몬 도다시 빌리의 동상이에요. 이 주변에 넓은 광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휴식을 취합니다. 이 동상은 순정파인 니코 피로스마니 화가 동상이에요. 이 화가의 그림은 200점 정도로 그중 146점은 트빌리시에 있는 조지아 국립미술관에 있고, 지금 가는 시그나기 박물관에는 그림이 14점이 있어요. 흰 건물은 박물관이에요. 이 조각상은 타마다인데 술자리에서 건배사 하는 사람이에요. 조지아에서는 와인을 마실 때 건배사를 꼭 해야 술을 마시기 시작한대요. 1층 박물관에 들어가니 고대 카르트리 왕국의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알라지니 지역의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여기 전시되어 있는 그림은 다 오리지널이에요. 작품의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쇼타 루스타벨리, 타마르 여왕, 에레클레 2세 국왕, 과일가게, 황혼의 타작마당, 시오파에 기대어 있는 여자, 숲속의 큰 포도주 항아리, 암소젖을 짜는 여자, 새끼와 함께 있는 엄마곰,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는 4명의 마을 사람들, 차라피 와인 상점을 위한 간판, 부활절 달걀을 가진 여자, 저녁을 가져다 주는 소년. 이 그림은 그 유명한 피카소가 니코 피로스마니 초상화를 그려줬대요. 이 그림은 빨간 풍선을 들고 있는 소녀인데 100만 송이 장미를 받은 마르가리따를 그린 거예요. 통통한 여인을 좋아했나 봐요. 1층으로 내려오니 조지아 전통 의상이 있는데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입는 의상이에요. 시그나기는 인구 2,000명의 작은 마을로 주변의 평야지대보다 높아 전쟁이 나면 피난지로 이용되어 1762년에 피난용 성강 마을이 조성되었어요.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이 성 조지교회예요. 양쪽 방어형 탑 가운데 성문을 지나 내려가 보니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인 성조지교회가 나와요. 성조지교회는 시그나기의 랜드마크로 1793년 아르메니아 교회로 만들어졌고 1920년대 이후 조지아 정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 내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시그나기 성벽은 1770년대 에레클레 2세 왕의 명령으로 건설된 5km 길이의 요새 성벽이에요. 자동차 위에 있는 항아리나 음식점 앞에 있는 항아리는 크베브리라고 조지아 와인을 담아 발효시키는 전통 항아리예요. 시그나기에서 2시간 10분 달려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도착했어요. 보이는 건물은 경찰서입니다. 트빌리시에는 한국인 식당이 2군데가 있어요. 코리아라는 한국인 식당에 들어와서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호텔은 이베리아 호텔에 묵었어요. 이상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 조지아 시그나기까지 가기 영상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